이번에는 운동과 충돌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알짜힘과 물체 운동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였냐 보면은, 네. 보시면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때를 우리가 힘이라고 합니다. 운동 상태의 변화라는 말은 빠르게 속력을 변화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운동 상태를 바꾼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직진을 하고 있다가 어떤 힘에 의해서 위치가 뭐 이렇게 꺾인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10의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이게 20의 속도로 빨라졌어. 이럴 때를 운동 상태가 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힘의 효과는 무엇이 있느냐 보면은 모양이 변한다, 운동 상태가 변한다, 둘 다 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힘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뭐 여기 그림 있는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색깔을 바꾸자. 펜 색깔을 바꿔보자. 자, 가는 방향이 오른쪽 방향인데 뒤에서 오른쪽으로 힘을 줍니다. 힘을 준다라는 거는 속력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속력을 증가시킨다. 중요해요. 자, 내가 가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 당연히 멈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력이 감소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력은 감소하고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증가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힘은 속도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운동 방향도 변화를 시켜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운동 방향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속력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앞으로. 나의 어떤 운동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운동은 어떠한 다른 서로 연직 방향, 서로 수직인 운동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 힘에 의해서 몸은 바뀐다? 방향만 변하는 겁니다. 속력이 변하지 않아요. 네, 그것도 하나 포인트입니다. 자, 만약에 힘이 비스듬하게 들어간다고 치면, 그죠? 운동 방향에 대해서 비스듬하게 들어가면, 운동 방향에 대해서 비스듬하게 들어가면 이 두 가지 효과가 다 일어나요. 속력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변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비스듬하니까 속력도 감소하고 방향도 변하는 겁니다. 방향도 변한다. 네. 자, 이제 하나씩 이제 저 뉴턴의 운동을 얘기를 할 건데요. 제일 먼저 관성을 얘기해 볼게요. 관성이 보통 우리가 뉴턴의 제일 법칙이라고 하는데 관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다른 말로는 힘이 0일 때라고 합니다. 힘이 0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힘은 0이면 없는 겁니다. 힘이 0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수로 정의를 내립니다. 힘은 단위가 뉴턴이죠. 뉴턴이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그 다음에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질량은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얘는 변화가 없어요. 힘이 0이란 얘기는 가속도가 0이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속도 또는 속력, 속도에 변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럴 때를 관성이 작용한다 라고 표현해요. 관성이 작용한다. 자, 관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관성이 크다. 어떤 얘기냐면 버스가 이렇게 가다가 급정거합니다. 급정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몸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 근데 차가 멈춰버리니까 내 몸은 멈췄지만 내 다리는 멈췄지만 몸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 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쏠립니다. 그런데 가벼운 사람이 있고 무거운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많이 앞으로 간다? 네, 무거운 사람이 더 앞으로 많이 가요. 네,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배웠겠지만 운동량과 관련이 있어요. 네, 운동량에서도 동일한 속도일 때 질량이 큰 녀석이 운동량이 크잖아요. 그 운동량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충격량이 당연히 더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관성이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관성의 법칙은 이렇게 돼요. 물체 알짜임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하고 있는 녀석은 계속 정지하고 싶고, 운동하려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상태. 이런 것을 관성의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자, 관성의 여러 가지 예시를 이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관성은 뭐 종류가 보통은 뭐 정지관성, 운동관성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정지관성은 계속 자기가 멈추려고 하는 관성을 멈춰 있으려고 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하고요. 자, 동전을 우리가 뭐 이렇게 컵 위에다가 종이 위에 올려놨을 때 종이를 쳐버리면 이 동전은 그 위치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동전이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 동전에 정지관성이 있다. 우리 이렇게 젠가 같은 거 치는 거 해봤죠? 그러면 그 가운데 중간만 쏙 뺄 수 있죠. 요거는 나머지들은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녀석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차가 급출발해요. 사람들은 모두 가만히 있고 싶다고. 근데 내 바닥인 자동차가 앞으로 갔으니까 나는 어떻게 돼? 뒤에 있고 싶은 거지, 계속. 내 몸은 그 위치에 있고 싶으니까 나는 뒤로 넘어간다. 그래서 정지관성입니다. 자, 이번에 운동관성 볼까요? 자, 모래를 펐을 때 내가 이 모래를 퍼서 끝까지 갖다 놓지 않아요. 푸다가 멈춰. 그러면 요 위에 있던 모래가 어떻게 돼? 앞으로 날아가죠. 그렇죠? 이 모래에 운동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후추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앞으로 흔들다가 뒤로 뺄 때 후추가 앞으로 튀어나오잖아. 뭐야? 요 안에 있는 후추들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 운동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걸 우리가 운동관성. 버스가 갑자기 멈출 때 나는 계속 앞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버스가 멈췄으니까 내 몸이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관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알짜 힘이 0이다. 알짜 힘이다. 알짜 힘이 0이다. 알짜 힘이 0이다라는 얘기는 뭐였어요? 속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정지해 있거나 움직이는 속도가 일정하다. 이겁니다. 자,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크다고 아까 그랬었죠. 뭐 운동량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배들은 회전하는 반경이 작아요. 왜냐면 배가 앞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관성이 작기 때문에 회전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배들은 회전이 느리죠. 왜? 자기 전체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 관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회전하는 반경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와도, 질량과도 되게 큰 영향이 있다는 건 이렇게 알아볼 수 있죠. 작은 차는 출발시키기 편하죠. 왜? 정지관성이 작거든. 근데 큰 차는 정지관성이 크기 때문에 출발하는 데 드는 그 힘의 차이가 크다. 네, 그것도 관성의 예입니다. 자, 뭐 예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말고도 관성에 대한 예시는 뭐 더 있습니다. 우리가 관성의 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자, 볼까요? 예, 여기 있네요. 수업 시간에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버스가 급출발할 때. 이불을 두드려서 먼지가 털 때. 먼지 터는 것도 관성입니다. 예, 먼지가 관성 상태인 거죠. 그죠? 누가 관성인지가 중요하겠죠. 버스가 급출발하면 몸이 뒤로 쏠릴 때. 우리가 관성을 받고 있는 거죠. 달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달리던 사람이 관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양념통을 흔들다가 멈추면 안에 있는 양념이 나온다는 얘기는 양념이 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체를 조금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알짜 힘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우리는 이거를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었던 F는 ma가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이 존재할 때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난다.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한다. 자, 이럴 때 그 힘은 무엇으로 정의되느냐? 질량과 가속도로 결정이 된다. 또는 내가 힘을 안다면 그 물체의 질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가속도의 변화 정도를 내가 알아낼 수 있다. 그게 바로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힘의 법칙.
그래서 F는 ma 이렇게 돼 있고요. 단위 꼭 여러분들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단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거. 바로 앞 강의에 아마 가속도에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뤘죠? 네, 그거 꼭 잘 보세요. 자, 물체의 힘은요. 물체에 작용한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고요. 힘이 일정하다면 질량과 가속도는 서로 어떤다? 반비례한다. 그죠?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는 줄어들어야 되고, 그죠? 반대면 또 서로 반대가 될 테니까 이런 건 반비례 관계라고 하죠. 자, 물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 자, 우리 한번 다시 식을 써볼까요? F는 ma일 때, 질량이 일정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뭐가? 속력 변화량이. 자,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힘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내가 힘을 더 준다는 얘기는 더 빠르게 속력을 변화시킨다는 뜻이야. 속력 변화는 빨라지는 것도 속력 변화지만 멈추는 것도 속력 변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멈추게 할 때도 힘을 쓰겠죠. 자, 그래서 보통 뉴턴의 제2법칙에서 가속도와 힘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정비례합니다. 그죠? 속도 변화량이라는 게 가속도고 힘의 크기가 F니까 두 개는 정비례해요. 왜냐면 이거는 마치 Y는 AX 꼴이거든요. 여기다 A 합치면 안 되네. X가 이게이고 얘가 이고 M이 A예요. 여기선. 네, 그죠? 기울기와 이렇게 곱해져 있는 1차 방정식 형태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속력 변화량, 가속도는, 그죠?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자, 이게 가속도예요, 가속도. F가 일정할 때 질량과 가속도는 서로 반비례한다. 얘가 커지면 줄어들고, 얘가 줄어들면 얘가 커지고, 그죠? 생각해보면 돼요. 빈 카트와, 그 다음에 가득 차 있는 카트. 누가 더 빨리 밀 수 있어요? 당연히 이거 빈 거죠. 걔네의 속력 변화량이 크다. 가속도, 속도가 변하는 정도가 크다. 그 얘기예요. 자, 걔네들은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항상 모든 물체에 어떤 힘을 힘을 가하면 동시에 힘을 줬던 그 상대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동일한 힘을 받는다. 작용과 반작용이다. 이건 예를 보면 압니다. 뛸 때 내가 바닥에 밀었잖아요. 그죠? 바닥을 민 거를 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바닥은 그거와 똑같게 나에게 반대로 나를 밉니다. 그걸 반작용이라고 해요. 그렇죠? 로켓가 가장 좋은 예시죠. 로켓이 밑으로 불을 내뿜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질량을 밑으로 쏟아내는 거야. 밑으로 쏟아내는 질량만큼 위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죠? 뿜어내는 가스라고 하는 질량을 빼내는 거예요. 빼낸 만큼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물로켓이나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로켓이나 똑같은 원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불을 통해서 가스를 내놓는다. 그렇다면은 우리 물로켓은 물을 내놓는 거죠. 네, 그에 대한 작용, 반작용. 자, 오늘은 일단 뉴턴의 3법칙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충격량과 운동량을 해볼게요.